2016년 6월 영국 런던, 비틀즈와 퀸이 섰던 전설적인 무대 웸블리 아레나가 2만 관중의 환호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록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롱드레스,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짙은 립스틱. 그녀의 이름은 루자 이그나토바. 스스로를 코인 여왕이라 칭했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관중을 향해, 아니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One coin who is supposed to be the Bitcoin killer. One coin is the Bitcoin killer. 원코인은 비트코인 킬러입니다. 2년 뒤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코인판 1등을 넘어 아무웨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전 세계 175개국 350만 명의 꿈도 증발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최대 20조 원, 단군 이래, 아니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사기극. 그리고 2026년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그녀의 행방.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 가짜 코인으로 전 세계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과연 살아있을까요? 사기꾼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위입니다. 루자는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펙을 볼까요? 불가리아 태생이지만 독일에서 자란 수재, 옥스퍼드 대학 석사, 독일 콘스탄츠 대학 법학 박사, 세계 최고의 컨설팅범 맥킨지 앤 컴퍼니 출신, 심지어 경제 잡지 포브스 표지까지 장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겠죠. 맥킨지 출신의 법학 박사가 포브스 표지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 하지만 이건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저 포브스 표지는 정식 기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산 전면 광고였습니다. 잡지 표지 뒷면을 뜯어내 자기 얼굴을 박은 광고판을 배포한 거죠. 그녀는 자신을 천재로 포장했습니다. 5개 국어를 하고 IQ가 200이 넘는다는 소문을 흘렸죠. 사람들은 그녀를 루자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가면 뒤에는 범죄자의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2012년에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대중은 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정확히는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믿는다는 것을요. 원코인이 내세운 기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쓰기 쉽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원코인에는 블록체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요. 엔진 없는 페라리를 팝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기록되는 기술이죠. 그럼 원코인은 뭘 썼냐고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쓰는 SQL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쉽게 말해 루자가 사무실 컴퓨터로 엑셀 파일을 켜고 자, 오늘 김철수 씨 계좌에 100만 코인 입력, 내일 가격은 5만 원으로 수정 하고 엔터를 치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르웨이의 개발자 비오른 비에르케. 어느 날 그의 링크드인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CTO를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을 총괄해줄 분을 모십니다. 익명의 회사였지만 조건은 파격적이었죠. 연봉 약 4억 원, 런던과 불가리아에 있는 럭셔리 아파트, 그리고 고급 외제차까지. 그는 당시 조건을 듣고 진짜라기엔 너무 좋은 제안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그가 해야 할 업무 내용을 듣고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코인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미 수조 원을 팔아치운 코인인데 이제 와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비오르는 이 재단을 단칼에 거절하고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원코인은 사기다,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의 귀에는 이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단계의 제왕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입니다. 루자가 얼굴이었다면 그린우드는 설계자였죠.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아주 교묘한 꼼수를 씁니다. 코인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금융교육 패키지를 판 겁니다. 10만원짜리부터 1억원짜리 패키지까지 이걸 사면 공짜로 코인을 끼워주는 식이었죠. 그리고 내가 친구를 데려오면 두둑한 수당을 줬습니다. 이 악마의 방법은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영국, 독일, 중국은 물론이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우간다의 시골 마을까지 원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생계수단인 염소를 팔아 코인을 샀습니다. 왜냐고요? 웹사이트에 뜨는 숫자가 매일매일 올라갔으니까요. 물론 그건 루자가 사무실에 앉아 키보드로 조작한 가짜 숫자였지만 사람들의 눈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화려한 가면 위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루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예리한 질문이 나오면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BBC 기자가 행사장에 들어가려 하자 그녀의 개인 경호팀이 거칠게 막아섰죠. 마치 마피아 보스를 호위하던 말입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2016년 말 라이브 방송 도중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누군가 돌직구를 던집니다. 원코인은 블록체인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진행자는 당황하며 서둘러 질문을 덮어버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생방송 중 일어난 이 해프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관리자가 수동으로 올린다는 내부 이메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회사는 비판하는 놈들은 무시해 라는 광적인 분위기였고 루자의 성격은 시한폭탄 같았거든요.
그녀는 일이 꼬이면 재무 담당자에게 전화해 왜 돈이 묶였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돈 세탁을 돕던 변호사 마크 스콧에게는 이 멍청한 놈이 다 망쳤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아한 루자 박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2017년 가을, 루자는 직감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여전히 사업 확장을 외쳤지만 뒤로는 치밀하게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날아가 위조 여권을 삽니다. 동생 콘스탄틴이 대체 왜 그런 게 필요하냐고 묻자 루자는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씩 있어.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실제로 그녀는 독일 여권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개의 신분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루자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녀에게 특급 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룩셈부르크 정보국장 프랭크 슈나이더. 그는 국제수사공조 회의에서 나온 기밀 정보를 빼내 루자에게 흘려줬습니다. 미국 FBI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결정적 정보였죠. 사실 체포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루자가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시즌스 호텔에 묵고 있을 때 미국 수사관들이 호텔 바로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덮칠까?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자. 지금 놓치면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어. 결국 그들은 체포를 미뤘고 이것은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뼈아픈 실수가 됩니다. 루자는 그 사이 유럽 각지에 숨겨둔 자금을 두바이와 홍콩 그리고 한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아파트 금고마다 수백만 유로의 현금 다발을 쟁여두고 언제든 튈 준비를 마친 겁니다. 결정적인 방아쇠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도주 직전 루자는 연인이었던 길버트와 통화를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사실 이때 길버트는 이미 FBI와 협조 중이었고 대본에 없던 말을 실수로 내뱉고 맙니다. 난 그저 경찰을 따돌리려는 거야. 그 순간 루자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즉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원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2017년 10월 2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루자는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전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의 탑승구. 목적지는 그리스 아테네. 그녀는 경호원도 없이 화려한 드레스도 벗어던진 채 아주 평범한 옷차림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코인 여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아테네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FBI 수사 기록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러시아어를 쓰는 낯선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리스본의 대형 행사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자 원코인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동생 콘스탄틴이 급히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라졌어. 회사도 죽었고 돈도 다 사라졌어. 이후 남겨진 공범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오른팔 그린우드는 태국에서 체포되어 징역 20년. 자금 세탁을 도운 변호사 마크 스콧은 징역 10년. 동생 콘스탄틴은 감옥에서 누나의 범죄를 모두 털어놓고 풀려났습니다. 루자의 도피를 도왔던 전직 스파이 프랭크 슈나이더는 2023년 가택연금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현재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발리 등지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첩보 영화의 영역입니다. 루자의 행방에 대해선 소름 끼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수장설입니다. 2023년 불가리아의 탐사 보도 매체가 경찰 내부 문건을 폭로합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루자가 도주 직후인 2018년 11월 그리스 이오니아해의 요트 위에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범인은 바로 타키라는 별명의 불가리아 마약왕입니다. 루자의 뒤를 봐주던 조폭 두목이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타키가 자신에게 불똥이 들까봐 루자를 제거해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FBI의 생각은 다릅니다. 두 번째 가설, 성형 도피설입니다. 그녀가 타키의 보호 아래 혹은 타키마저 속이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꾼 뒤 어딘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FBI는 2022년 루자를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국무부는 그녀의 현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무려 70억 원으로 50배나 올렸습니다. FBI는 아직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반증이죠. 루자는 사라졌지만 그녀를 쫓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BBC의 제이미 바틀렛 기자는 팟캐스트 미싱 크립토 퀸을 통해 전 세계를 누비며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의 추적 과정은 기가 막힙니다. 불가리아 본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여전히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코인이 후원하는 미스 원라이프 미인 대회 현장. 우승 상금을 원코인으로 주는 이 기괴한 파티에 혹시 루자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취재진은 숨죽여 지켜봤지만 결국 허탕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리스 아테네로 날아가 현지 탐정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들을 싹 다 뒤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전 남편과 딸의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도 해봤습니다. 루자가 가끔 딸을 보러 온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을 덜 힘들게 한 건 맹신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열성 투자자는 기자가 루자는 수배 중입니다라고 알려주자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루자는 기소된 적도 없어. 당신들이 지어낸 거야. 이미 사기임이 드러났는데도 그들에게 루자는 여전히 건드려선 안 될
신성한 존재였던 겁니다. 화려한 미인 대회장과 대비되는 곳 우간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사기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합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염소를 팔고 집과 땅을 팔아 원코인을 샀습니다. 결혼 집참금을 몽땅 털어넣은 신부도 있었죠. 유럽의 여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 믿음의 대가는 파산이었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고백했습니다. 추적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25년 1월 루자가 런던 켄싱턴의 호화 펜트하우스를 팔아치우고 빼돌린 돈, 그 계좌를 찾아내 약 145억 원을 압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전체 피해액인 20조 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20조 원을 훔친 희대의 사기꾼 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얼굴로 두바이의 쇼핑몰에서 명품을 사고 있거나 지중해의 어느 조용한 섬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FBI는 말합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하고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큰 돈을 쓰며 과거를 숨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죠. 그 현상금 70억 원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